저는 아이를 볼 권리가 있어요. 남편이 저한테서 아이를 빼앗은 거라고요? 심지어 남편은 아이를 봐줄 엄마도 없습니다. 나영은은 법정에서 뻔뻔하게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범수는 나영은의 진술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한이에게는 한이만을 사랑해주는 진짜 엄마가 따로 있습니다. 오범수의 말에 나영은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는데요. 한이를 빼앗으려는 나영은의 수작이 시원하게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범수는 오늘 하루를 평온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연구실에 틀어박혀 논문 초안을 검토하던 중 문자 알림음이 끈질기게 울려대기 시작했습니다. 지인들에게서 날아온 메시지 제목은 하나같이 나영은 인터뷰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한 오범수는 실시간으로 퍼져나가는 충격적인 방송 뉴스 화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전 남편에게 빼앗겼어요. 저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키우고 있죠. 화면 속 나영은은 울먹이는 표정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플래시가 번쩍이며 기자들이 연신 질문을 던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크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동시에 이성을 붙들었습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오면 곤란한데 나도 내 방식대로 준비할 거야. 그가 혼잣말처럼 내뱉었지만 목소리는 단단히 결심한 톤이었습니다. 오범수는 평소와 달리 냉정함을 잃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이미 사무실 동료들은 창밖으로 눈길을 돌리거나 모니터 화면을 확인하며 수군대고 있었습니다. 한편 나영은은 방송 카메라 앞에서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전 남편이 무단으로 데려갔다는 말에 몇몇 시청자들이 온라인 댓글로 동조하고 일부는 반박하는 등 분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너 진짜 너무해. 한이를 그렇게 키우면서 나한텐 연락 한 번도 없고 네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세상 사람들 다 알게 해줄 거야. 그녀의 날선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며 귀를 벅벅 긁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오범수는 심호흡을 길게 하고 차분히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영은의 말은 애절함을 넘어 원망과 왜곡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론으로 공격하겠다 이거지. 내가 반격하면 서로 상처만 남겠구나. 그는 서류 더미 속에서 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이가 아플 때 그리고 돌봐줄 사람이 절실할 때 외면해버린 나영은의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굳이 들춰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전면전이 되어버린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잠시 후 오범수의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이번에는 가족이나 친구가 아닌 기자라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냐는 내용이었습니다. 밖에는 이미 카메라와 마이크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심란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그는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뒤엉켰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나영은의 저돌적인 폭로는 오범수에게 더 큰 싸움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마음을 다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야. 냉정하게 지켜보자. 유리창 너머로 어둑해지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들은 어쩌면 곧 오범수와 나영은의 싸움에 더욱 거센 조명을 비추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이 새파란 폭로전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오범수는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계속된 언론 공세로 마음이 어지러웠지만 법적으로 어떻게든 한이를 지켜야 한다는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사무실 안은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이런저런 사건 서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소송 오래 끌겠지? 이미 방송에서 공격 들어왔으니까 나도 가만히 있진 않을 거야.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상대 측은 오범수가 호라비 신분이라는 점을 크게 부각할 것이며 독고세리가 과거 학생 신분이었다는 점도 문제 삼으려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오범수는 잠시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독고세리는 그의 제자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비록 모든 건 성인 이후에 합법적으로 교제를 시작했지만 세간의 시선은 언제나 냉정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기다리던 독고세리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방금 전 변호사의 말을 들었는지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 신경 쓰지 말고 한이 지키는 데만 집중해요. 독고세리는 과거 학교에서 소문이 날까봐 일부러 한 발 물러섰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미 둘 사이에 숨길 건 없었고 함께 아이를 돌보며 살아갈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괜찮아? 세상이 뭐라든 우린 법적으로 떳떳해. 영은이가 한이를 외면했다는 증거도 다 모아놨어. 이제 그걸로 맞서면 돼.
변호사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자제하고 오히려 준비된 자료가 매우 강력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범수의 표정에는 다시 차분함이 스며들었습니다. 사실 오범수가 가장 걱정한 것은 독고세리가 주변 시선에 상처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인터뷰장 밖에서 기다리던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를 바라보는 모습은 애틋했습니다. 저한테는 범수 씨랑 하니 두 사람이 제 전부라고요. 오범수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고마워. 우리가 생각보다 멀리 와버렸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말자.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나영은이 해외에서 개인 시간을 보낼 때 한이를 단 한 번도 돌보지 않았다는 자료, 또 한밤중 열이 오를 때조차 한이를 데리러 와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자 기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이며 언론과 대중의 관심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법정에서 팩트를 증명하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날 저녁 독고세리는 SNS에 떠도는 루머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 남편의 아이를 납치했다는 자극적인 카피가 퍼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범수는 그런 그녀의 표정을 보고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난리를 쳐도 우린 이미 한이랑 함께할 미래를 그려왔잖아. 싸우자. 하나씩 차근차근. 그 말에 독고세리는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이제야 본격적으로 서로 맞부딪히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갑작스럽게 내린 비가 도시의 거리를 적시던 날이었습니다. 오범수와 독고세리는 차를 타고 구청 앞에 멈췄습니다. 오천수, 오웅수 같은 형제들에게 말도 없이 진행하는 일이었지만 양육권을 위해선 법적 부부라는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세리, 오늘 신고 마치면 한숨은 좀 돌릴 수 있겠지? 비를 피해 구청 건물로 들어서던 독고세리는 우산을 접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 사실 좀 설레요. 비록 결혼식 없이 서류부터 내지만 우리만의 결심이잖아요. 신고서는 직원의 손을 거쳐 몇 번의 확인 절차를 밟았고 마침내 부드럽게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 순간 둘은 진짜 법적 부부가 되었습니다. 독고세리는 작은 감동에 눈시울이 붉어졌고 오범수 또한 가슴 깊이 밀려오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술도가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을 맞이한 건 오웅수와 오천수였습니다. 마침 창고를 정리하던 오웅수가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는 무언가 이상함을 느끼고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형수님, 범수도련님, 밖에 비 많이 와요? 근데 왜 얼굴이 빨개요? 두 사람은 수줍게 웃으며 손에 들고 있던 혼인신고 확인증을 내보였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오천수도 놀란 눈으로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혼인신고를. 결혼식은 안 하고? 독고세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한이 문제도 있고 저희가 빨리 안정적인 환경을 보여줘야 해서요. 그래서 신고부터 했어요. 오천수와 오웅수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환한 웃음으로 두 사람을 축하했습니다. 형수님, 축하해요. 범수야, 이제 진짜 신랑 됐네. 결혼식은 언제 해? 나 주례도 준비돼 있는데. 오범수는 멋쩍은 듯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고맙다. 일단 혼인신고만 했어. 결혼식은 나중에 꼭 할게. 지금은 소송부터 처리해야 돼서. 오천수도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일단 한이부터 지켜야지. 우리가 다 응원할게요. 독고세리는 작게나마 안도했습니다. 학생이던 애랑 서류부터 썼냐는 말이 나올까봐 두려웠지만 가족들은 무조건적인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그 지지에 감사하며 독고세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족들한테 받은 축복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 이젠 정말 힘내서 한이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혼인신고를 마친 두 사람은 소박한 식탁 위에서 함께 따뜻한 차를 나눴습니다. 화려한 혼수도, 성대한 피로연도 없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독고세리는 창문 너머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줘서. 이제 진짜 부부니까 우리 한이도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겠죠? 오범수는 말 대신 식탁 밑으로 그녀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눈빛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때로는 서류 한 장이 가져다주는 안도감이 뜻밖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대중의 시선과 언론의 호기심 속에서도 두 사람은 이제 함께하는 내일을 더욱 선명하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 소식이 전해졌는지 나영은은 다시 방송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대형 재력가와 재혼했다는 이야기를 언론에 적극 활용하며 한이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문 국제학교 진학이며 해외 의료 혜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그녀의 말은 것 보기엔 매우 매력적인 제안처럼 보였습니다.
오범수와 독고세리는 잠시 기가 막힌 듯 방송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언론이 또 신나서 난리치겠어요. 오범수는 번잡한 보도 속 방송을 끄고 조용히 노트북 화면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여론전으로 나오는 거야. 학생 때 스캔들이 있었다고 또 떠들겠지. 그래도 문제없어. 혼인신고까지 했으니까 법정에서 우리가 유리해. 독고세리는 이미 SNS에 퍼지는 루머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 부인이 있는데도 교수와 학생 관계였다는 식의 자극적인 글들이 눈에 띄었지만 이제는 그런 공격에 덜 휘둘릴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응원을 보내고 있었고 법적으로도 혼인신고로 명분을 세웠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고 필요하다면 나영은이 한이를 방치했던 과거 영상과 기록을 공개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오범수가 수화기를 들자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범수 씨, 상대 측에서 여론전을 시작했어요. 언론에 오범수가 전 부인을 내쫓고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제보를 넣은 것 같아요. 오범수는 잠시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쪽이 원하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우린 진실 그대로 대응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자 독고세리가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우리 이미 마음의 준비 다 했잖아요. 꼭 이기고 한이 절대 뺏기지 말아요. 오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난 벌써 이 싸움 끝을 보고 있어. 소송에 집중하자. 한편 나영은은 이 모든 상황을 쇼처럼 즐기는 듯했습니다. 기자들 앞에서 오범수가 얼마나 부도덕했는지 폭로하겠다고 선언하며 자신이 재혼한 가문의 재력을 자랑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중의 관심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두 사람을 지켜준 것은 합법적 부부라는 신분의 안전망과 서로를 향한 굳건한 신뢰였습니다. 해외 유학? 국제학교? 물론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한테 정말 필요한 건 부모의 진심 어린 사랑이야. 영은이가 그걸 보여줄 수 있었으면 애초에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겠지. 오범수의 눈빛에는 여유가 번졌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못 사니까. 그리고 우린 법 앞에서 당당하면 돼. 그날 밤 오범수는 자료 더미를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영은은 재혼 가문의 힘을 믿고 이 싸움을 시작했지만 그늘진 과거를 완전히 지우긴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교수와 학생 스캔들 프레임을 씌우려 해도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되기엔 부족했습니다. 결국 모든 카드는 법정에서 펼쳐질 예정이었습니다. 오범수는 방금 전 독고세리가 건넨 말을 떠올리며 진실은 결국 이긴다는 신념으로 밤새 준비를 거듭했습니다. 대중의 시선이 부담스럽지만 법정에서만큼은 진실을 밝힐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형수님이 고생하시는데 회장님은 뭐 해주실 겁니까? 오흥수가 눈을 반짝이며 은근히 한동석을 떠보듯 물었습니다. 그 순간 술도가 한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광숙은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동석씨, 흥수도련님이 저런 말해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한동석은 살짝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표정을 차분히 다듬었습니다. 그는 LX호텔 회장으로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해왔고 막걸리 브랜딩 회사와 술도가를 연결해주는 방안을 막 떠올린 참이었습니다. 우선 관련 업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막걸리의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뛰어난 분들이니까 잘 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광숙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습니다. 술도가를 지키는 건 내 힘으로 해야 한다는 자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그녀가 시동생들과 함께 지켜온 터전이었고 남편 오장수가 애지중지하던 사업장이었습니다. 감사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 고마움을 쉽게 드러내긴 어려웠습니다. 도움 주시는 건 감사해요. 근데 제가 너무 의존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이곳 식구들도 있고 저도 생각이 있으니까요. 한동석은 그녀의 말을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알 수 없는 섭섭함이 비쳤습니다. 한 발짝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공과 사를 확실히 하려는 그녀의 태도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전술도가 일이 잘 진행되도록 지원만 하겠습니다. 광숙 씨 의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죠.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오흥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회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잖아요. 술도가도 사람 필요하니까 봉사단 같은 거 꾸리시면 어때요? 회장님이 그쪽도 알아봐 주실 수 있대요. 마광숙은 잠시 시선을 떨궜습니다. 사실 한동석의 배려가 싫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잃고 시동생들과 술도가를 지켜내려는 그녀는 쉽게 누구에게 기대기 어려웠습니다. 자립심이 강한 성격이었기에 특히나 남자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한동석 역시 그런 그녀를 알고 있기에 섣불리 다가서지 못했습니다. 나도 내 방식대로 돕고 싶은데 라는 마음과 그녀가 거리를 두면
난 얼마나 가까이 다가서야 할까 하는 고민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술도가 마당 한켠에서 두 사람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달빛 아래 둘은 말없이 정적을 공유했습니다. 사실 고맙긴 한데 동석 씨가 저한테 뭘 바라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한동석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술독가를 위해서 그리고 광숙 씨를 위해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마광숙은 그 말에 애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사 구분 확실히 해야 해요. 그러자 한동석은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점은 잘합니다. 하지만 술도가가 저한테도 익숙해지고 있어요. 봉사단을 보내는 일도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이기도 해요. 두 사람 사이에 은근한 긴장감이 흐르던 찰나 멀리서 오홍수가 외쳤습니다. 형수님, 잠깐 와보세요. 그 소리에 묘한 대화는 일단 낙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짓으로 인사를 나눈 뒤 각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마광숙은 침대에 누워 한동석의 진심이 무엇인지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석 역시 호텔방에 홀로 앉아 막걸리 한 잔을 기울였습니다. 공과 사를 어떻게 경계 지을지 앞으로의 과제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커져가는 감정은 그 경계를 자꾸 흐릿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기 전 임시 양육권 결정을 위한 3자 심리가 빠르게 잡혔습니다. 법원 청사 안, 심리실은 차분한 분위기 속에 팽팽한 긴장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오범수와 독고세리는 변호사와 함께 준비한 자료를 꺼냈고 맞은편에서는 나영은이 또 다른 변호인과 함께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한 뒤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측이 모두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가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지내는지 구체적으로 듣고 싶네요. 오범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한이는 저와 제 아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둘 다 아이를 돌보며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갖추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나영은 측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이는 나영은 씨의 친딸입니다. 오범수 씨는 한때 호랍이었고 또 과거 교수와 학생 관계였던 세리 씨와 부적절한 교제를 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 말에 독고세리는 얼굴이 굳었지만 이는 이미 예상했던 공격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까지 마쳤고 적법한 절차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 말아요. 우리가 준비한 자료가 충분하잖아요. 오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USB 하나를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여기엔 한이와 함께한 일상을 담은 사진과 영상 그리고 나영은 씨가 과거에 한이를 외면했던 정황이 담긴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판사는 영상을 재생하며 대략적인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홀로 방치된 채 울고 있었던 CCTV 장면과 병원에 갈 당시 연락이 두절되었던 나영은의 해외 이민 기록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판사는 고개를 들어 나영은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 점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나영은은 말문을 열었지만 목소리에는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정이 있어서 잠시 해외에 나갔던 거고 한이 아빠한테 돌봐달라고 부탁했어요. 변호사가 빠르게 끼어들었습니다. 한이에게 더 좋은 교육과 환경을 제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재혼 가문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범수 씨가 교수 직위를 이용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판사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성립됐고 아이가 현재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 요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시 결정을 위해선 아이가 지금 어떤 정서적 안정 속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법원기관에서 가정방문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 추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범수 측 변호사는 준비해둔 문서철을 조용히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한이가 유치원에서 잘 적응하고 있고 건강검진 결과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리가 끝나자 독고세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영은의 공격은 예상대로였지만 결정적인 타격을 주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현재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될 것이라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 곱이 넘겼어. 결론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나쁘지 않아. 맞아요. 아직 싸움은 계속되겠지만 판사님이 생각보다 냉정하게 봐줘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한이를 얼른 만나고 싶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이 어른들의 싸움이 낯설고 어렵기만 하겠지만 다시는 혼자 울게 두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함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술도가 한복판에서 독곳하게 고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딸을 어디다 팔아넘긴 거야? 고래고래 지르는 목소리에 이웃 주민들까지 고개를 내밀 정도였습니다. 장미애가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해요. 지금 여기서 이러면 다 티나잖아요. 그러나 독곳하게 분노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독고세리가 오범수와 혼인신고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 불같은 성격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마침 술독가에 얽힌 각종 계약서들도 만기가 다가오고 있었고 독고탁은 그 빈틈을 노려 술도가에 금융 압박을 가하려 했습니다. 그 서류 당장 보여줘요. 술도가가 유지 가능한지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현장에 있던 한동석은 이미 대출 연장과 협력사 계약을 물밑에서 조율해둔 상태였습니다. 독고탁이 그렇게 나오리라 예감하고 있었기에 여러 대비책을 마련해 놓았던 것입니다. 회장님, 술도가 관련 금융 문제는 이미 조정 중입니다. 괜한 소란 피우지 마시고 필요한 서류는 제 변호사 쪽에서 다 준비해뒀습니다. 독고탁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가볍게 넘어설 줄 알았던 술도가가 이렇게 쉽게 지켜지고 있으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장미애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술도가에서 비리를 숨기려 했던 자신의 흔적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하지만 예전 일 들춰지면 우리 둘 다 끝이라고요. 독고탁은 고개를 획 돌려 분노 서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망신당하며 살 순 없지. 세리가 저 꼴로 사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어떻게든 빼내야 해. 한편 독고세리는 아버지의 거친 말투와 적개심이 그저 괴롭고 슬펐습니다. 딸이라 부르면서도 정작 자신의 행복이나 의사는 전혀 존중해주지 않는 그의 태도가 지겨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오범수와 한이에게 기울어 있었고 그 선택은 흔들릴 수 없었습니다. 한동석은 자기 방식대로 술도가를 지키고자 여러 방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독고탁이 불법 계약서로 협박을 시도하자 동석 측에서는 미리 확인해둔 서류를 내밀며 응수했습니다. 결국 독고탁은 발만 동동 굴러야 했고 장미애도 옆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우리 다 망해요. 적당히 합시다. 그러나 독고탁은 냉소적인 표정으로 대받았습니다. 닥쳐. 너도 잘못했잖아. 술도가 공금에 손 뗐던 거 나만 아는 게 아니라고. 그 말에 장미애는 어깨를 떨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드러난다면 끝장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랑 엮인 게 내 인생 최악이야 라고 속으로 울분을 삼켰지만 상황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술도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는 한동석이라는 단단한 방어막 앞에서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독고탁과 장미애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만 키운 채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둘은 최후의 카드가 무엇일지 고심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물러나면 모든 것이 그들에게 넘어가고 말 테니까요. 하지만 이미 한동석이 구축한 울타리는 단단했습니다. 마광숙도 시동생들도 그 안에서 회복할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뒤에서 독고탁과 장미애는 끝까지 발버둥치다 결국 서로의 발목만 붙잡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서서히 그들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오범수와 독고세리는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 나영은을 보며 깊은 긴장을 삼켰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증거 개시가 이루어지는 날이었습니다. 나영은 측 변호사는 여전히 교수와 학생 사이의 부적절함을 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당시 오범수 씨는 대학 교수였고 세리 씨는 미성년은 아니었으나 여전히 학생 신분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독고세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오범수는 이미 철저히 준비해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나영은이 한이를 방치한 채 해외로 떠났던 영상이 결정적 카드였습니다. 여기에 영상 자료가 있습니다. 한이가 고열로 힘들어하던 날, 나영은 씨는 해외로 출국했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한이는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집에 방치돼 있었어요. 그 말에 판사의 눈빛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나영은 측 변호사는 곧바로 반박을 시도했습니다. 그 당시엔 급한 사정이 있어서 해외에 나간 것이고 아이는 아버지인 오범수 씨가 돌보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지만 영상은 생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문서상으로만 읽을 때와는 달리 실제로 2~3살가량 된 한이가 울고 있는 모습 그리고 연락 두절 상태였다는 생생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단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된 일이었고 나영은이 실질적인 양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정말 다 드러나네요. 범수 씨 괜찮죠? 오범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린 진실을 준비했으니까요. 판사는 차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양측에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하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나영은 씨가 아이를 지속적으로 돌봤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아이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환경은 오범수 부부 쪽으로 보입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 나영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변호사조차 난감한 표정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결혼이 무너졌고 해외 체류 기록에 더해 이날 공개된 영상까지 더해지며 변명의 여지가 좁아졌습니다. 네가 날 이렇게까지 망치려고 작정한 거지? 오범수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응수했습니다.
내가 뭘 망치고 말고 할 게 아니야. 그냥 사실을 보여준 것뿐이야. 나영은은 들고 있던 가방을 3개 움켜쥐며 외쳤습니다. 아니, 내가 더 잘 키울 수 있는데.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냉랭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재혼 가문의 재력보다 중요한 건 아이와 함께한 시간과 실제적인 책임이라는 사실을 판사는 분명히 짚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 독고세리는 오범수에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 정도면 판사님이 우리 손을 들어줄 가능성 높지 않을까요? 아직 끝난 건 아니지만 오늘로 확실히 승산이 높아졌어. 그들은 곧 아이와 함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란 희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교수 학생 스캔들이라는 꼬리표도 이제 법적으로 큰 장벽이 아니었고 명문학교와 해외 혜택으로 포장된 거짓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진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부부가 함께 보여준 실질적 양육이야말로 이 싸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임이 다시 한번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늦은 밤, 오홍수는 방에서 휴대폰을 붙들고 누워 있었습니다. 마광숙이 대충 식사만 하고 다시 일에 매달리는 모습을 몇 번이나 목격한 탓에 마음이 은근히 쓰였습니다. 형수님이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라는 불안이 커지자 그는 갑자기 한동석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장님, 형수님이 좀 이상해요. 열돈하고 제대로 누워있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빨리 와보셔요. 한동석은 그 문자를 보자마자 모든 스케줄을 취소하고 술도가로 향했습니다. 밤늦게 도착한 한동석이 본 마광숙의 모습은 이마에 열이 올라있고 얼굴이 잿빛으로 지친 상태였습니다. 간단한 독감 증세처럼 보였지만 그는 서둘러 의사를 불러 진찰을 받게 했습니다. 새벽까지 한동석은 마광숙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끙끙 앓는 그녀를 돌봤습니다. 시간이 흘러 날이 밝자 의사는 다행히 심각한 병이 아니라고 진단했고 해열제와 휴식을 권했습니다. 그때 오홍수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다가와 한동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밤새 간호하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이 정도면 합격이에요. 합격. 한동석은 물수건을 세탁기에 넣으며 되물었습니다. 합격이라니 무슨 말입니까? 오홍수는 슬그머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형수님한테 회장님 진심이 맞는지 제가 의심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밤새 지켜보는 거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잠시 후 미열이 가라앉은 마광숙이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이마를 만지다 곁에서 졸고 있는 한동석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동석씨,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한동석은 비몽사몽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밤새요. 열이 39도까지 올라가서 지금은 많이 괜찮아 보이네요. 마광숙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줄 몰랐어요. 고마워요. 그 모습에 오홍수가 시치미를 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형수님, 제가 동석씨 불러왔어요. 이 정도면 제 의심은 완전히 풀렸습니다. 회장님, 형수님 진짜로 많이 생각하시나 봐요. 마광숙은 볼이 살짝 붉어지며 침대 곁에 앉았습니다. 흥수 도련님, 괜한 말 하지 마요. 제가 아프면 이 정도는 누구라도 해줄 수 있죠. 시선을 피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따뜻해졌습니다. 한동석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으시니 저는 호텔로 돌아가겠습니다. 충분히 쉬셔야 합니다. 술도가 일은 다른 분들이 처리하게 두시고요. 마광숙은 살짝 미안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해줘서 정말 고맙고 미안해요. 무리하게 붙잡아둔 것 같아서. 한동석이 떠난 뒤 오홍수는 마광숙에게 장난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형수님, 이제 인정하시죠? 회장님이 형수님 얼마나 생각하는지. 사실 저 약간 질투났어요. 형수님 뺏기는 기분이라서. 마광숙은 쿨한 척 웃으며 농담을 흘려넘겼지만 얼굴에는 감동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오홍수는 이제 시험 끝이라 중얼거리며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한동석을 향해 의심도 불만도 품지 않았습니다. 마광숙이 쓰러졌을 때 발벗고 달려온 그의 성의는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한 증명이었습니다. 새벽까지 물수건을 갈아주며 곁을 지킨 그 마음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흥수의 최종 시험은 오히려 마광숙에게도 커다란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몸이 약해질수록 인간관계가 더 명확해진다는 말처럼 마광숙은 한동석이 자신에게 진정한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홍수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속으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형수님, 꼭 행복해지세요. 법원 앞에 일찌감치 도착한 오범수와 독고세리는 굳은 표정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이 선고되는 날, 한이의 양육권이 누구에게 돌아갈지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간 이어진 심리와 증거 공방이 이제 결론을 맺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본법원은 오한이의 안정적 환경과 양육권 주체의 책임감 및 과거 행적을 검토한 결과 오범수 부부에게 양육권을 인정하기로 합니다. 그 한 줄이 끝나자마자 독고세리는 재빨리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오범수도 크게 심호흡을 하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머리를 숙여 축하의 뜻을 전했습니다. 반대로 나영은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재혼 가문과 재력을 앞세워 승부를 보려 했지만 법적 정서적으로 아이를 돌보지 않았던 전력이 결국 치명상이 되었습니다. 판사가 퇴장하자 독고세리는 오범수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한이를 계속 우리 곁에 둘 수 있겠죠? 오범수는 그녀를 다정히 감싸 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더 이상 빼앗길 일은 없을 거야.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조용히 법정 밖으로 나갔습니다. 몇몇 기자들이 몰려와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두 사람은 그저 조용히 빠져나오길 바랐습니다. 한동안 SNS와 뉴스에서 떠들썩했으니 이제라도 평온함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법원 건물 밖, 나영은은 흐트러진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범수를 보자 짧은 비웃음을 내뱉고 돌아섰습니다. 한이가 날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거야. 그때도 네가 막을 수 있는지 두고 봐. 혼잣말 같았지만 분명히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끝났고 법원이 보여준 신뢰는 오범수 부부 쪽이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던 오범수는 독고세리의 울음 섞인 웃음을 바라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드디어 이 치열한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 그리고 나영은이 받은 상처에 대한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한이의 행복이었고 이제야 그 길이 제대로 열렸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 빨리 한이 데리러 가자. 독고세리는 눈물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고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러 우여곡절을 지나 결국 가족이 되어 함께 승리했습니다. 한이도 분명 환하게 웃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술도가 식구들이 환영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오천수, 오흥수, 오강수까지 모두 모여 축하 인사를 건넸고 독고세리는 해맑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연발했습니다. 오범수는 오랜만에 마음 놓고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켰고 진짜 가족이 되는 기쁨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소송 결과를 기사로 접한 사람들은 호라비 교수와 학생 사이라는 자극적 타이틀 대신 진정한 부모의 책임으로 승소라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꾸준한 보살핌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대가는 더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신라주조 회장이었던 독고탁에 대한 세무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간 묻혀있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연이어 드러났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신라주조 스캔들을 대서특필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장미애 역시 공금 유용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술도가 앞마당에서 햇빛을 쬐던 마광숙은 신문기사를 읽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석씨 말대로 저 사람들이 결국 이런 식으로 추락하네요. 뒤에서 손 뗀 돈 문제가 결국 터졌어요. 시동생들도 각자 인터넷 뉴스를 확인하며 혀를 찼습니다. 돈으로 술도가를 압박하려다 도리어 자기들 치부가 드러났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LX 호텔과 술도가를 동시에 흔들려 한 그들의 무리수는 한동석의 방어 전략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한편 독고탁은 경찰 수사망이 조여오는 걸 느끼고 해외로 도피할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에 완전히 길이 막혔습니다. 장미애는 그런 독고탁을 볼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미 자신도 피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해요? 이러다 체포되면 다 끝난다고요? 별 수 없잖아. 돈에 눈멀어 술도가 공금에 손 뗄 때부터 끝이 정해진 거야.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언성을 높이던 와중 세무당국과 경찰이 현장 압수수색에 들어왔다는 연락이 전해졌습니다. 독고탁은 로비나 합의를 시도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카드는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장미애는 경찰차에 타기 직전 힘없이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술도가와 얽힌 악연, 돈에 눈이 멀어 저지른 과거의 선택이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자신을 덮쳤던 것입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지만 이미 늦은 말이었습니다. 독고탁은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체포되었고 결국 법정에 서게 될 운명에 놓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독고세리는 착잡한 표정으로 오범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그대로 지켜봐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잘못한 건 벌 받아야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말했지만 피부치라는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은 편치 않았습니다.
술도가 식구들은 그들 역시 벌받을 일은 받아야지라는 공감 속에서도 독고세리에게만큼은 따뜻한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독고탁 부부가 없더라도 세리는 이제 오범수와 한이 곁에 머무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파국은 처음부터 술도가나 LX 호텔을 건드리지 않았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욕심과 분노에 사로잡힌 두 사람은 서로의 발목을 잡은 채 함께 나락으로 추락했습니다. 신문과 뉴스에서는 신라주조 구속, 상당한 형량 불가피라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던 독고탁 결국 빈털터리 전락이라는 여론도 거세게 일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오범수 부부의 양육권 소송에 강력한 반향을 일으켰고 술도가 또한 안정적으로 존속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악인들의 몰락 앞에서 진심으로 아이를 품고 가정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끝내 부서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옥상 정원에 형형색색의 조명이 켜지고 은은한 음악이 깔렸습니다. 마광숙은 이게 무슨 일이지 라는 표정을 지으며 그곳에 초대받았습니다. 한동석이 직접 그녀를 마중 나와 안내했고 뒤이어 술도가 시동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갑자기 여긴 왜? 그들은 장난스러운 미소만 지으며 자리를 비켰습니다. 곧이어 짧은 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섬세한 목소리로 한동석이 사랑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마광숙이 어리둥절해 멈춰서자 음악이 잦아들고 형제들이 박수를 치며 응원했습니다. 광숙씨, 놀라셨습니까? 사실 이 자리 오래 준비했습니다. 그가 한쪽 무릎을 꿇자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마광숙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입을 가렸습니다. 동석씨, 아니 이게 대체. 한동석은 작은 반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다이아몬드가 세팅된 반지였습니다. 술도가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함께 막걸리를 빚으면서 전 알게 됐습니다. 제 인생에 광숙씨가 없으면 참 허전하겠다는 걸요. 제가 부족하더라도 평생 곁에서 함께 걸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간 울컥한 마광숙은 제대로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시동생들이 옆에서 외치며 재촉했습니다. 형수님, 회장님한테 빨리 대답하셔야죠. 제가 보기엔 100점짜리 프로포즈인데요. 입술을 꽉 깨문 마광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동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동석씨, 저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같이 있어주시면 저도 고맙고 의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형제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꽃가루와 작은 폭죽이 터지며 호텔 옥상 정원은 축제의 분위기로 물들었습니다. 오천수, 오흥수, 오강수는 이미 휴대폰 카메라를 꺼내 이 장면을 찍으며 즐거워했습니다. 광숙씨, 감사합니다. 마광숙은 눈물 맺힌 눈으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고마워요. 둘 사이에는 처음엔 거리감도 있었고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려는 강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향한 마음이 커진 지금 그 경계가 허물어지자 오히려 더 단단한 신뢰가 자리 잡았습니다. 호텔 스태프들이 준비한 샴페인을 따르며 모두가 건배를 외쳤습니다. 동석과 광숙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미 오범수, 독고세리, 한이까지 함께 초대되어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동생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축하 인사를 건넸고 마광숙은 조용히 그러나 진심 어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렇게 한동석과 마광숙은 술도가와 LX 호텔이라는 서로 다른 세상을 잇는 끈이 되어 화려한 축하 속에서 서로를 향한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어두운 밤하늘 위로 터지는 불꽃놀이는 긴장과 눈물로 얼룩졌던 지난 시간들에 대한 아름다운 화답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 마당에는 커다란 천막과 화사한 장식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축제가 열리는 날 먼저 예식을 올린 건 오범수와 독고세리였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마친 상태였지만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촐하게나마 서약을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독고세리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등장하자 오범수는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리, 오늘 정말 예쁘다. 한이도 오늘 엄마가 제일 예쁘다고 난리야. 독고세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오범수의 팔을 끼웠습니다. 간단한 예배와 스몰 웨딩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오천수, 오흥수, 오강수 등이 차례차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다음은 한동석과 마광숙의 차례였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은 시간 안에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마쳤고 술도가와 LX 호텔이 공동으로 준비한 막걸리 페스티벌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잔뜩 긴장한 마광숙은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잘 해낼 수 있을까? 한동석은 환한 웃음으로 그녀에게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두 커플이 주인공 아닙니까? 술도가와 호텔이 협력하는 축제도 곧 시작하니
마음껏 즐기시죠. 마광숙은 예복을 입은 한동석을 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막걸리 사업에 왈가왈부하던 사람이 이제는 같이 축제까지 열어주네요. 정말 고마워요. 동석씨. 그들은 가족과 지인들의 응원 속에서 작은 의식을 올렸습니다. 서로 반지를 교환하고 두 사람의 미래를 축하하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공주실과 시동생들은 눈물을 훔쳤고 고자동과 지옥분, 문미순 등도 모두 함께 축하했습니다. 페스티벌이 시작되자 사람들은 술도가 막걸리를 시음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호텔 측에서 준비한 디저트 부스도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오강수는 한봉과 함께 방문객들을 맞으며 활짝 웃었고 오천수와 문미수는 막걸리 잔을 나누어 주다가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언제쯤 우리도 예식을 올릴 수 있을까? 과거의 악연이었던 독고탁과 장미애는 법의 심판을 기다리며 구치소에 있었고 나영은도 더는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초한 결말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지독히 쓰디쓴 종말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선한 마음으로 서로를 보듬어온 이들은 한데 모여 새 출발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오범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뭉클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잘 버텼지? 정말 이 순간을 함께 맞이하게 돼서 기뻐. 축제가 절정에 다다르자 한동석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술도가와 LX 호텔이 하나 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리고 저와 광숙 씨의 결혼, 오범수 독고세리 부부의 결혼을 모두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 함께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건배. 사람들이 막걸리 잔과 음료잔을 높이 들었습니다. 마광숙은 밝게 웃으며 한동석의 팔을 꼭 붙잡았고 시동생들은 외쳤습니다. 형수님, 정말 축하해요. 마침내 독수리 오영재와 새로운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낸 화합의 자리였습니다. 거대한 소동과 음모가 모두 사라진 지금 선한 사람들만이 남아 웃음으로 가득 채우는 이 결말이야말로 모두가 간절히 바라던 해피엔딩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